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춥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 박사인 제 눈에 이 차가운 바람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1년 중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앙의 신호탄입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1위인 암을 제외하고 2위와 4위가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환의 사망률은 유독 11월부터 1월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의 혈관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이 말하는 만성염증과 동양의학이 말하는 어혈이 이 찬바람과 만나면 왜 돌연사의 폭탄이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계절을 무사히 보내 절대적인 생존 습관 3가지를 처방해드립니다.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오늘 20분간의 건강충전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1장 서양의학의 진단. 파이프는 왜 터지는가? 먼저 서양의학, 즉 현대의학의 눈으로 우리 혈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혈관이 터지는 이유는 파이프 자체가 낡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만성염증, 낡고 녹슨 파이프. 50대가 넘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우리 혈관 안쪽 내피세포에는 만성염증이라는 미세한 불씨가 타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혈액 속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 등으로 확인되는 보이지 않는 불입니다. 이 불이 혈관벽을 수십 년간 갉아먹으면 혈관은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새 파이프가 녹슬고 부직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2부, 교감신경의 폭주, 파이프를 쥐어짜다. 자, 이렇게 낡고 녹슨 파이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따뜻한 집안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갑니다. 피부가 차가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비상사태, 즉 적의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즉시 교감신경이 흥분하며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말초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몸의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죠. 하지만 이미 녹슬고 딱딱해진 낡은 파이프 혈관을 갑자기 온 힘으로 쥐어짜는 수축골이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가장 약한 곳, 즉 뇌졸중이나 심장, 심근경색에서 파이프가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제2장 동양의학의 진단. 물은 왜 멈추는가? 그렇다면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동양의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동양의학은 파이프, 혈관이 아닌 그 안에 흐르는 물, 혈액에 집중합니다. 일부 한사. 차가운 기운은 뭉치게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한사, 즉 차가운 기운을 병의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탄의 가장 큰 특징은 응축, 즉 뭉치고 굳어버리게 하는 힘입니다. 마치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되듯 우리 몸에 찬 기운이 들어오면 피가 굳고 근육이 굳고 기혈의 순환이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2부, 어혈 멈춰버린, 죽은 피. 이렇게 찬 기운에 의해 끈적해지고 굳어져서 제 기능을 잃고 정체된 피를 바로 어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혈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몸속을 떠돌며 염증을 유발하고 길을 막는 죽은 피, 즉 혈관 속 시한폭탄입니다. 보십시오. 서양의학은 차가움이 낡은 파이프를 쥐어짠다고 하고 동양의학은 차가움이 물을 멈추고 굳게 한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차가움이 수축과 정체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한다는 핵심 원리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서양의 지혜를 모두 충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3장 생명의 문을 사수하라.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명쾌한 처방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 차가움과 막힌 피라는 두 적을 막을 3가지 절대 습관입니다. 첫 번째 처방 1입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라. 생명줄을 보호하는 법. 아침 외출 시 이곳은 생명줄입니다. 바로 목, 넥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목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뇌로 가는 모든 혈관, 경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또한 목 부위의 경동맥동에는 우리 몸의 혈압을 감지하는 압력 수용기, 바로리셉터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곳이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혈압 조절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더 무섭게 경고합니다. 목덜미 뒤쪽, 대추혈 주변을 풍문, 즉 바람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한사가 이곳을 통해 몸으로 침입한다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 2입니다. 목도리와 터트넥은 패션이 아닌 생명줄입니다. 외출 시 목도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올 때 그 실내의 온도차가 위험합니다. 잠옷 위에 수건이라도 하나 둘러 목을 10분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7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
3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10분간 충전하십시오. 저녁에 주무시기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덜미를 10분간 찜질해 주십시오. 이는 풍문으로 들어온 하루의 한기를 몰아내고 어혈이 풀리도록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4장 두 번째 처방, 독을 비우고 온기를 채우라. 아침에 마시는 이 음료는 독입니다. 바로 찬물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고 혈관은 수축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찬물은 얼어붙은 혈관에 찬물을 붓는 격이자 밤새 응축된 한사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아침에 찬물을 다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민감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혈압 변동이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 1입니다. 아침 첫물은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십시오. 아침 첫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는 밤새 마르고 차가워진 우리 몸의 기관과 점막을 부드럽게 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 처방 2입니다. 생강차로 속을 덮이십시오. 몸이 유난히 차다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현대의학적으로도 강력한 항염증, 염증 효과와 혈액순환 촉진, 어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생강은 한살을 몰아내고 속을 덮이는 구풍의 첫 번째 약재입니다. 위가 약하면 꿀이나 대추를 조금 첨가해주세요. 제5장 세 번째 처방, 죽음의 시간을 피하라. 새벽 운동은 죽음을 부르는 시간이다. 이 시간의 운동은 죽음을 부릅니다. 바로 새벽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상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게 치솟습니다. 이를 아침 혈압 급상승, 모닝 설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1년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내부 혈압과 가장 낮은 외부 기온이 만나는 최악의 시간. 이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처방 1입니다. 운동은 해가 뜬 후 낮 시간에 하십시오.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뜬 후 기온이 충분히 오른 낮 시간에 하십시오. 햇볕을 쬐며 걷는 30분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충전해주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세 번째 처방 2입니다. 새벽에는 실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십시오. 새벽에 꼭 움직여야 한다면 밖이 아닌 실내에서 관절을 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로 대체해야 합니다. 굳어있던 몸을 서서히 깨우는 예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100세 여정을 응원하며 정리해드립니다. 이 위험한 계절, 거인의 수비 드리는 처방은 첫째, 목도리로 생명의 문을 덮이십시오. 둘째, 찬물 대신 따뜻한 생강차로 속의 온기를 채우십시오. 셋째, 새벽 운동을 피하고 낮 운동으로 지혜를 채우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검증된 의학과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 하루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 완숙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활력을 가득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겨울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도리로 풍문을 막는다. 아침엔 찬물 대신 생강차를 마신다. 운동은 해가 뜬 뒤에 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을 지켜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